명자야, 너 여기서 뭐하니? 여긴 네가 올 때가 아니야. 얼른 가서 거실 바닥이나 닦고 남은 음식이나 좀 싸가. 강남의 한 최고급 펜트하우스 거실. 30년 만에 만난 동창 미숙이가 와인잔을 흔들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친구들은 그 옆에서 낄낄거리며 저를 청소부 보듯 훑어보더군요. 자신들의 급에 맞지 않는 불청객이라며 당장 나가라는 미숙이의 서슬 퍼런 호통에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서 구겨진 앞치마 대신 빳빳한 서류 한 장을 꺼냈죠. 미숙아, 남의 집에서 소란 피우면 못 써. 이 집 전세 계약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네 집인 척하고 있니? 여기 오늘 내가 현찰로 잔금 치른 내 집이야. 순간 왁자지껄하던 거실에 얼음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숙이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죠.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굴러온 저 김명자의 아주 조용하고도 완벽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월은 참으로 공평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세월이 남긴 흔적까지 공평한 건 아닌가 봅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60살의 나 김명자. 제 얼굴엔 시장 바닥에 거친 바람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쏟아부은 고단한 30년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연락을 받고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엄마, 동창회 가는데 옷 한 벌 사자. 딸아이가 성화를 부렸지만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저 깨끗하게 세탁해둔 면바지에 조금 낡았지만 단정한 남방 하나를 꺼내 입었죠. 뭐 어떠니? 얼굴 보러 가는 건데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게 제 큰 착각이었다는 걸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로비 입구부터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화려한 보석과 명품 가방들이 줄을 이어 지나갑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칼칼거리는 웃음소리. 한눈에 봐도 제 친구들임을 알 수 있었죠. 어머, 미숙아, 너 이 가방 그거 아니니? 이번에 새로 나왔다는 거. 얘는 눈도 좋다.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라고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걸로 골라주더라고. 귀찮게 정말. 친구 미숙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부터 공주 대접받기를 좋아하던 미숙이는 여전했습니다. 모피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손가락마다 알 굵은 반지를 끼운 채 무리의 중심에 서 있었죠.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얘들아, 오랜만이다. 순간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마법처럼 뚝 끊겼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돋보기를 들이대듯 훑어내렸습니다. 미숙이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 누구시더라? 어머나, 설마 명자? 김명자 맞니? 그 목소리엔 반가움보다 경악과 묘한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응, 미숙아, 나 명자야. 다들 그대로네. 제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미숙이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제 남방 소매 끝을 살짝 잡았다가 마치 더러운 거라도 닿은 듯 얼른 놓아버렸습니다. 그대로긴. 예, 너는 고생을 참 많이 했나 보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옷은 또 이게 뭐야? 시장에서 나물 팔다가 바로 온 거야? 주변에 서 있던 친구들이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몇은 대놓고 저를 피하며 제 가방을 훑어보더군요. 30년 만에 만난 동창의 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얼마짜리 옷을 입었느냐와 어떤 차를 타고 왔느냐가
그들의 급을 나누는 유일한 잣대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겐 대화였겠지만 저에겐 송곳 같은 말들이었죠. 명자야, 요즘 뭐하고 지내니? 애들은 잘 컸고 우리 아들은 이번에 검사 임용됐잖아. 며느리는 대기업 집안 딸이고 사돈댁에서 이번에 우리 남편 차까지 바꿔줬다니까. 미숙이는 쉬지 않고 자기 자랑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굳이 제 접시 위에 놓인 연어를 보며 한마디 더 얹더군요. 근데 명자야, 너 이런 거 평소에 먹어보긴 하니? 호텔 뷔페가 좀 비싸야지. 오늘은 회비 걱정하지 마. 내가 회장이라 좀 더 냈으니까 너는 그냥 청소부들 먹는 식판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많이 먹어. 청소부 그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자기들만의 화려한 노후 대책과 재테크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해도 너는 잘 모를 거야. 세상 돌아가는 게 그래라며 말을 잘라버렸죠. 저는 그저 묵묵히 음식을 씹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타인의 인생 전체를 판단하곤 합니다. 저 친구들이 보는 저는 가난에 찌든 불쌍한 늙은이일 뿐이겠죠. 하지만 친구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옷을 입고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번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 말입니다. 얘들아, 밥 다 먹었으면 우리 집으로 갈래? 여기서 멀지 않아. 우리 남편이 이번에 강남 펜트하우스 전세 얻어줬거든. 거기서 커피 한잔 하자. 미숙이의 제안에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미숙이는 거드름을 피우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명자, 너도 올래? 구경이나 해봐. 네가 평생 일해도 문턱 한번 못 밟아볼 집이니까.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가보고 싶네. 그 펜트하우스? 미수가, 너는 알까? 네가 자랑하는 그 화려한 집의 진짜 주인이 지금 네 눈앞에서 낡은 난방을 입고 웃고 있다는 것을. 호텔 뷔페에서의 식사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건 연어와 스테이크였지만 제가 씹어 삼키고 있는 건 친구들의 날카로운 조롱과 멸시였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호텔 정문에는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리모컨을 누르자 세련된 검은색 세단이 깜빡이며 응답하더군요. 명자야, 너는 어떻게 가니? 설마 여기까지 버스 타고 온 건 아니지? 미숙이가 차 문을 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자기들 차에 올라타며 저를 흘병거렸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난 조금 걷다가 가려고. 소화도 시킬 겸. 어머, 얘 좀 봐. 하긴 너 같은 사람이 이런 차 시트에 앉으면 때 탈까봐 걱정되긴 하겠다. 얘들아, 우리 집으로 바로 와. 내비게이션에 로열 펜트하우스 치면 돼. 미숙이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진 호텔 입구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미숙아, 네가 그토록 자랑하는 그 차, 그것도 혹시 전세니? 잠시 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아파트 로열 펜트하우스 로비. 입구부터 보안 요원들이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하는 이곳은 소위 말하는 성벽 같았습니다. 제가 로비로 들어서자 보안 요원이 앞을 가로막더군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택배는 저쪽 후문으로 가셔야 합니다.
수수한 제 차림새를 본 요원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숙이의 동 호수를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5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 이미 도착한 친구들의 감탄사가 복도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미숙아, 이게 다 뭐야? 거실에서 한강이 한눈에 다 보이네. 이 대리석 좀 봐. 발바닥이 다 시원하다 얘. 너 정말 성공했구나. 친구들은 미숙이의 집을 구경하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미숙이는 마치 여왕이라도 된 양 거실 한가운데 있는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서자 미숙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 김명자, 너 발 닦고 들어왔어? 거기 카펫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한 달치 네 생활비보다 비쌀걸? 친구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카펫역 마룻바닥에 섰습니다. 미숙이는 신이 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자야, 너 우리 집 보니까 어떠니? 평생 시장 바닥에서 흙먼지 마시며 산 너한테는 여기가 천국 같지? 아, 참. 너 아까 호텔에서 남은 음식 좀 싸달라고 하지 그랬어. 여기 주방에 남은 찬밥 좀 있는데 갈 때 챙겨줄까? 너희 집에서는 이런 거 구경도 못할 텐데. 그때였습니다. 친구 한 명이 거실 구석에 놓인 커다란 장식장을 구경하다가 소리쳤습니다. 어머, 미숙아, 이 장식장 안에 있는 이 상패는 뭐야? 최우수 기업인상 김명자? 아니, 이름이 똑같네. 명자야, 너랑 이름이 같아. 순간 미숙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얼른 달려가 상패를 손으로 가리며 말했죠. 아, 그거 전 주인이 두고 간 거야. 버리기 귀찮아서 그냥 둔 거지. 이름이 흔하잖아, 김명자. 우리 명자 같은 청소부 이름이 한둘이니? 미숙이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 상패는 지난달 제가 이 집을 계약하기 전 인테리어 업자에게 미리 갖다 두라고 시켰던 제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죠. 미숙이는 다시 거드름을 피우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명자야,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저기 주방 가서 물이나 좀 떠와. 너 그런 거 전문이잖아. 주인 마님 심부름한다. 생각하고 얼른. 친구들은 이제 대놓고 저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야, 저기 창틀에 먼지 좀 봐라. 너 직업병 도지는 거 아니니? 그들의 말은 갈수록 저질스러워졌고 멸시는 도를 넘었습니다.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 누구보다 다정했던 친구들이 돈이라는 권력 앞에 괴물로 변해버린 모습,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숙이는 와인 잔을 흔들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명자야, 인생은 말이야, 부지런히 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나처럼 급이 맞는 남편 만나서 이런 곳에 살아야 진짜 인생이지. 너처럼 구질구질하게 늙는 건 죄악이야, 알아? 저는 미숙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미숙아, 너 이 집 정말 네 집 맞니? 거실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숙이에게 꽂혔죠. 미숙이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김명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지금 질투가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내 집이 아니면 누구 집이야. 너 당장 안 나가? 미숙이의 고함에 친구들이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야, 너 정말 추하다. 아무리 부러워도 그렇지 친구 집을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니? 역시 못 배운 티를 낸다니까. 미수가 참아. 원래 가난한 애들이 자격지심이 심하잖아. 미숙이는 친구들의 옹호에 기세등등해졌는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현관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너 같은 청소부 아줌마가 머물 곳이 아니야. 여기는.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최첨단 스마트월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띵동 방문객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당황하며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남편인가? 아닌데. 당황한 미숙이를 대신해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일 거야. 오늘 거실 조명 교체하기로 했거든. 거실 안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숙이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제 얼굴 앞에 삿대질을 했습니다. 뭐? 인테리어? 네가 무슨 상관인데. 우리 집 인테리어 업자를 알아? 너 정말 미쳤구나. 하지만 미숙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남자는 미숙이를 지나쳐 정확히 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일찍 와 계셨네요. 요청하신 대로 거실 메인 샹들리에와 서재 가구 배치는 모두 끝냈습니다. 잔금은 말씀하신 대로 처리해 드릴까요? 회장님, 남자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에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숙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지금 누구한테 회장님이래? 이 아줌마 우리 동창인데 그냥 노가다 뛰는 청소부예요. 사람 잘못 보셨다고요. 인테리어 사장님은 황당하다는 듯 미숙이를 쳐다보며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아니, 이분이 오늘 이 집 등기 이전 서류랑 인테리어 계약서 다 들고 계신 건물 주신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모님이야말로 누구신데 여기서 소리를 지르세요? 그 순간 미숙이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사방으로 흔들렸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저와 미숙이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죠. 명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건물주라니? 인테리어 사장님이 착각하신 거지? 그치? 저는 미숙이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시장 바닥에서 리어카를 끌 때 미숙이는 저를 보고 똥냄새 난다며 코를 막고 지나갔었죠. 그 후로도 저를 볼 때마다 시장 통달기라 부르며 비웃던 그녀였습니다. 미숙아, 너 여기 전세로 살던 집주인 김씨 아저씨 알지? 그 아저씨가 금매로 내놓은 거 내가 지난주에 샀어. 너희 남편 사업 어렵다며? 전세금도 못 빼서 압류 들어오기 직전이라던데 내 말이 틀리니? 미숙이의 무릎이 털썩 꺾이며 소파로 주저앉았습니다. 친구들은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미숙이 너 전세 살면서 우리한테 네 집인 척 속인 거야? 세상에, 명자가 진짜 회장이었어? 아까 그 상패 정말 명자 거였어? 미숙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와 보석 반지가 무색할 만큼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놓인 그녀의 샤넬 가방을 들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집 구경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 이제 주인 없는 집에서 손님들 모시고 파티하는 건 그만해야지. 안 그래? 친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저에게 달려와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명자야, 내가 아까부터 알아봤어. 너 풍채가 예사롭지 않더라니. 어머, 회장님 고생 많았지? 우리가 미숙이한테 속아서 그랬어. 미안해 명자야. 방금까지 저를 청소부 취급하며 찬밥을 싸가라던 친구들의 손길이 징그러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들을 하나하나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미수가, 너 아까 나보고 그랬지? 인생은 급에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야 한다고. 나도 이제 그 말을 좀 실천해 보려고 해. 저는 거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서울 도심은 아름다웠지만 제 옆에 서 있는 인간들의 민낯은 구역질이 날 만큼 추악했습니다. 사장님, 나머지 조명은 내일 마저 하시죠. 오늘은 불청객들이 너무 많아서 집이 좀 어지럽네요. 제 말에 미숙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들통난 거짓말에 대한 수치심과 이제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공포만이 서려 있었죠. 미숙이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거실에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정부라며 저를 몰아세우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친구들은 이제 미숙이를 비난하는 하이에나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미숙아, 너 정말 너무하다. 남편 사업 망해서 전세금까지 압류당했다면서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이런 데서 파티를 해? 예, 아까 그 외제차 그것도 네 거 아니지? 어쩐지 차 키를 꺼낼 때 손을 떨더라니. 친구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지자 미숙이는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을 짚은 채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죠. 그래, 내 집 아니야. 전세야. 그런데 명자, 네가 잘나서 이 집 샀어? 시장 바닥에서 푼돈 모아서 이런 펜트하우스를 샀다고? 웃기지 마. 분명히 어디서 구린 돈이라도 끌어온 거겠지. 미숙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제 성공을 깎아내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미숙아, 넌 여전하구나.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간다고 믿는 그 버릇 말이야.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지난 30년간 제가 운영해온 명잔의 유통의 성장 기록들과 수십 개의 특허 증명서, 그리고 제가 후원하고 있는 고아원 아이들의 감사 편지들이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나물 팔 때 너는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했지? 내가 새벽 3시에 경매시장 나갈 때 너는 강남 사모님들 모임에서 남편 자랑했잖아. 나는 그 30년 동안 내 손으로 직접 땀 흘려 가치를 만들었어. 네가 가짜 명품으로 몸을 감쌀 때 나는 내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친구들은 쏟아져 나온 서류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숙이의 남편이 운영한다는 회사도 알고 보니 제 유통망에 납품을 하려다 자격 미달로 탈락했던 작은 하청업체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네가 아까 내 아들 검사된 거 부럽다고 했지? 내 아들은 검사가 아니야. 하지만 너희 남편이 저지른 이중계약 사기를 밝혀낼 변호사지.
너희 남편 이 집 전세 계약서 위조해서 대출받은 거 이미 고소 들어갔어.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이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그녀가 누리던 화려한 생활은 모두 타인의 눈물과 사기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까 저를 무시했던 다른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시선이 닿자마자 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명자야, 아니 명자 회장님, 우리는 정말 몰랐어. 다 저 미숙이가 시킨 거야. 우린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다고. 맞아, 명자야. 너 고등학교 때 참 착했잖아. 우리 조만간 따로 모이자. 내가 진짜 좋은 곳 예약할게. 저는 제 팔을 잡은 그들의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얘들아, 30년 만에 만난 친구를 옷차림 하나로 청소부 취급하던 너희들, 그게 너희의 진짜 모습이야. 성공한 명자는 친구고 가난한 명자는 불청객이니? 제 말에 친구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인생은 말이야, 급에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게 아니라 진심을 가진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더라. 오늘 동창회 참 많은 걸 깨닫게 해주네. 저는 인터폰을 눌러 보안실을 연결했습니다. 네, 45층입니다. 여기 길을 잃은 불청객들이 계셔서요. 나가시는 길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이는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자락이 거실 바닥을 쓸며 지나가는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쥐구멍을 찾듯 서둘러 현관을 빠져나갔죠. 왁자지껄하던 펜트하우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홀로 남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그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60의 나이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제 곁엔 가짜 친구들 대신 제가 지켜온 진실과 정직함만이 남았으니까요.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가짜 웃음과 독설로 가득했던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요. 저는 미숙이가 흘리고 간 화려한 가짜 진주 귀걸이 한쪽을 주워 창가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가짜는 결국 빛을 잃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그 속이 비어 있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많이 기다리셨어요? 이삿짐 센터랑 마지막 체크 다 끝냈어요. 제 딸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딸아이의 뒤로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맑은 한 노신사가 서 계셨죠. 바로 이 건물의 전주인이자 제가 30년 전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할 때 제 첫 번째 단골 손님이었던 김어르신이었습니다. 명자야, 아니 이제 김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자네가 이 집을 사겠다고 했을 때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네. 그 성실함과 진심이 어디 가겠나 싶었지. 어르신은 미숙이 남편의 사기 행각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속여 전세금을 가로채려던 그들에게 질려있던 차에 제가 나타나 정당한 가격에 집을 인수하고 미숙이 가족의 채무 관계까지 법적으로 정리해 주었으니 어르신에겐 제가 구원자나 다름없었죠. 어르신 덕분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나물 팔던 그 시절 어르신이 나물 참 깨끗하다며 건네주신 그 500원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창밖의 한강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조금 전 미숙이가 짓던 비릿한 비웃음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의 고단함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들려온 소식은 가관이었습니다. 미숙이의 남편은 서류 위조와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전세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한 미숙이는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친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미숙이의 연락처를 차단했고 오히려 저에게 한번 만나달라며 하루에도 수십 통씩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지 않고 모두 삭제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입은 옷에, 브랜드나 그가 사는 집의 평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얼마나 진심으로 공감하는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급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 앉아 새로운 꿈을 꿉니다. 화려한 파티가 아니라 평생 고생만 하며 손등이 터버린 우리 시장 상인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꿈 말입니다. 엄마, 이제 좀 쉬어도 돼요. 충분히 고생하셨잖아요. 딸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60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평화, 남을 깎아내려 얻은 가짜 성공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진실을 지켜내 얻은 진짜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의 시선과 무시에 마음 다치고 계신가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가짜는 결국 들통나고 진심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곧 여러분의 가장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쾌함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람과 진심뿐이더군요. 오늘 이 사연이 마음을 울리셨다면 미숙이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실버 스토리에 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성하고 통쾌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